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NXGN 22부터 11위까지의 선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20위는 첼시 소속의 켄드릭 파에스입니다. 첼시는 새 구단주가 부임한 이후 세계 최고 유망주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큰돈을 투자하는 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여름 에콰도르 출신 플레이메이커에게 1,700만 파운드가 넘는 이적료를 지출하며 당시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었죠. 파에즈는 소속팀인 인디펜디엔테 델발레에서 핵심 선수로 거듭났으며 현재 에콰도르 국가대표팀에서도 활약하고 있으며 남미 월드컵 예선 최연소 득점 기록도 세웠죠. 파에즈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온더볼 능력으로 남미 선수답게 볼 컨트롤이 뛰어나고 드리블 테크닉이 좋아서 드리블을 이용해 상대 수비를 교란시키며 돌파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또한 어린 나이임에도 팀의 키커 역할을 맡을 정도로 강력한 왼발 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에서 패스와 움직임을 활용해 공격을 이끄는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동시에 소화가 가능한 현대축구에 특화된 10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에스는 다음 시즌부터 첼시에 합류해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9위는 리버 플레이트 소속의 프랑코 마스탄투오노입니다. 메시와 그의 동료들이 2026 월드컵에서 라스트 댄스를 계획하자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은 황금 세대와 작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르헨티나에서는 매년 젊은 인재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프랑코 마스탄투오노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탄투오노는 작년 초에 리버 플레이트 최연소 득점자 기록을 갈아치웠고 데드볼 능력과 1대1 능력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후 레알 바르셀로나 맨유 리버풀 등과 연결되었죠. 마스탄투오노는 탄탄한 기본기를 갖췄고 정교하고 세밀한 테크닉과 드리블링을 자랑하는 선수로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하여 볼을 운반해서 수비 라인을 파괴시키거나 좁은 공간에서도 유연하게 빠져나오죠. 또한 높은 축구 IQ와 넓은 시야를 갖추고 있으며 매우 정교하고 날카로운 구질의 왼발 킥을 구사하기에 직접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뛰어난 편이죠. 마스탄투오노는 24년 만에 구단 최연소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며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의 미래로 손꼽히고 있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8위는 도르트문트 소속의 줄리엥 듀랑빌입니다. 전 안데르트 감독인 뱅상 콤파니는 듀랑빌을 미래의 발롱도르 유력 후보로 지목하면서 듀랑빌이 받는 기대는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확실히 발롱도르에 도달할 만큼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안데르트에서 루카쿠 다음으로 가장 재능 있는 공격수라고 평가받았죠. 도르트문트는 2023년 겨울에 많은 영입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듀랑빌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으며 비록 도르트문트 첫 시즌부터 많은 부상으로 고전했으나 건강한 그는 현재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왜 그를 향한 기대감이 큰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듀랑빌은 흔히 불리는 크랙 유형의 드리블러로 빠른 스피드와 저돌적인 테크닉을 이용하여 1대1 드리블 돌파의 강점을 드러내는 선수입니다. 양발을 모두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좌우 윙을 모두 소화해내는 선수로 운동 능력과 테크닉 측면에서 역대급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아직 1군에서 많은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보니 경험이 없어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으나 아직 18살에 불과한 선수이고 풀타임 시즌을 치른 적이 없는 유망주인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7위는 토트넘 소속의 루카스 베리발입니다. 토트넘이 바르셀로나를 제치고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그들은 영입 경쟁 끝에 루카스 베리발을 영입했습니다. 베리발은 현재 스웨덴 국가대표팀에서도 중요한 핵심 멤버로 자리를 잡았고 이번 시즌 토트넘의 부상 문제 속에서 첫 시즌 만에 토트넘에서 중요한 선수로 성장한 상황입니다. 베리발은 공을 다루는 기본기와 센스가 있으며 전진성과 저돌성이 돋보이는 플레이 스타일을 지닌 미드필더로 중원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 보니 활용폭이 꽤 넓은 선수입니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왕성한 활동량과 체력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압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중원의 에너지 레벨을 한층 더 끌어올리죠. 또한 드리블을 통한 전진성에서 큰 두각을 드러내는데 개인 기술이 화려한 느낌은 아니지만 기본기와 신체 조건이 좋고 약발인 왼발도 준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베리발은 기본적인 축구 지능이 좋은 편이라 그의 패스 능력과 좁은 공간에서 보여주는 실력은 유럽 최고의 미드필더로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6위는 맨체스터 시티 소속의 비토르 헤이스입니다. 최근 몇 년간 파우메이라스에서 등장한 공격수 유망주들은 잘 알려졌지만 비토르 헤이스의 등장은 파우메이라스라는 팀이 엘리트 수비수도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헤이스는 브라질 청소년 대표팀 주장으로서 리더십을 보이면서 맨시티 내부에서는 헤이스가 앞으로 수년간 구성될 수비진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헤이스는 현대 축구에서 센터백에게 요구되는 수비 능력부터 빌드업까지 가능한 육각형 유형의 수비수로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뛰어난 수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수비 시 집중력과 멘탈도 뛰어난데 쉽게 흥분하거나 자제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는 수비를 하면서
태클을 신중하게 하는 편이죠. 그렇다고 안정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센터백이 아닌 현대의 축구에 걸맞게 상황에 맞게 과감하게 뛰어나가 끊어주고 압박을 걸어줄 수도 있는 유형의 선수죠. 그나마 개선 사항으로 꼽히는 것은 센터백인 만큼 몸싸움을 좀 더 탄탄하게 키워 완전히 경합에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된다면 정말 완벽한 센터백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5위는 포르투 소속의 로드리고 모라입니다. 포르투갈보다 공격형 미드필더를 잘 키우는 나라는 드물 정도로 매년 유망한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등장하는 포르투갈에서 이번 시즌 또 다른 뛰어난 재능인 로드리고 모라가 등장했습니다. 맨유와 PSG 등 여러 빅클럽들과 연결되었던 모라는 지난 시즌 UEFA 유스리그와 17세 이하 유로 대회에서 모두 최다 득점자에 오르며 득점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러한 활약을 인정받아 포르투 1군에 합류하여 창의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죠. 모라는 공미와 윙어를 모두 소화하는 다재다능한 공격수로 준수한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공간을 창출하는 데 능한 모습을 보이죠. 또한 공격 상황에서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간을 창출하여 팀의 전반적인 공격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죠. 모라는 15세의 나이로 포르투 2군에서 데뷔하면서 포르투갈 리그 역사상 최연소 데뷔라는 기록을 세웠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4위는 로젠보르그 소속의 스베레 니판입니다. 10여 년 전에 당시 청소년이자 세계적인 미드필더가 될 재능이었던 웨데고르를 데려오기 위해서 유럽의 많은 엘리트 구단들이 치열한 영입 경쟁전을 벌였고 현재는 니판이 그 웨데고르의 행보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그가 어느 팀으로 갈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니판이 웨데고르처럼 스타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일 정도로 엄청난 재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18세인 니판은 작년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며 15개의 공격 포인트를 쌓으며 어린 나이임에도 1군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니판은 웨데고르와 비슷한 부분이 매우 많은 선수로 중앙과 공격형 미드필더의 필요시 스트라이커까지 소화 가능하면서 좋은 축구 지능과 드리블 능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또한 피지컬과 활동량도 좋은 선수로 웨데고르와 달리 양발을 잘 사용하며 수비 가담도 잘하지만 수비 스킬도 어느 정도 있어서 팀의 여러모로 크게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니판은 지난 시즌의 활약으로 인해 많은 빅클럽들이 영입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 사실상 이적은 확실해 보이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3위는 토트넘 소속의 아치 그레이입니다. 가족 중에서 네 번째로 잉글랜드 1부 리그 선수가 되며 그레이는 가족처럼 축구 인생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지난 시즌 리즈에서 데뷔 시즌을 가졌고 매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이번 시즌 3천만 파운드와 함께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입니다. 그레이가 보유한 침착함은 동료 중에서도 돋보이며 다재다능함 역시 인상적인 선수로 미드필더인 그는 커리어 초반 라이트백과 센터백 역할을 맡아야 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실수가 거의 없었을 정도로 축구 지능이 뛰어나고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는 데 무리가 없죠. 그레이는 어렸을 때부터 187이라는 큰 신장을 갖췄지만 자신의 피지컬을 적극 활용하는 플레이보다는 본인의 센스와 기본기를 바탕으로 침착하고 안정적인 플레이를 시도하는 선수입니다. 템포를 살리는 간결한 전개와 탈압박을 즐기고 공을 받은 후의 시야를 확보하여 다음 플레이나 움직임을 위해 가져가는 판단력이 좋은 편이죠. 그가 항상 선호하는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토트넘에서 정기적으로 맡게 된다면 얼마나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지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2위는 릴 소속의 아유브 부아디입니다. 릴 아카데미의 아자르라는 재능이 등장한 이후 릴 홈구장에는 새로운 재능인 부아디가 등장했는데 부아디는 16세 때부터 다양한 대회에 나설 때마다 수많은 기록들을 경신했고 팀에 완벽하게 적응하였습니다. 이제 17세가 된 부아디는 이번 시즌 챔스에서 레알과 유벤투스를 상대로 좋은 모습으로 극찬을 받으면서 현재 유럽에서 가장 핫한 미드필더 유망주로 떠오르게 되었죠. 부아디는 차세대 프랑스 간판 미드필더이자 각광받기 시작한 미드필더 최고의 유망주로 어린 나이임에도 좋은 패스 능력과 축구 지능을 갖추고 있으며 드리블과 수비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완전체 육각형 박스투박스 미드필더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의 최대 장점은 어린 나이임에도 매우 침착하고 좋은 패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장거리와 단거리 패스뿐만 아니라 좌우 전환 패스도 능숙하게 할 만큼 좋은 발밑과 축구 지능을 적절히 갖추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 어린 만큼 패스의 선택지가 아쉽고 집중력도 저하되는 순간들이 종종 있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1위는 스포르팅 소속의 지오바니 켄다입니다. 아모림 감독이 이번 여름 맨유로 데려오고 싶어 했지만 뜬금없이 첼시행 오피셜이 뜨면서 기회는 무산되었는데 그 정도로 여러 빅클럽들이 노리고 있던 자원으로 어린 나이에 다재다능함을 뽐내고 있는 선수입니다. 켄다는 지난해 이맘때 스포르팅 2군에서 데뷔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1군 데뷔전을 치렀으며 스포르팅 최연소 득점자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켄다는 주 포지션이 우측 윙어지만 세컨 스트라이커 우측면 미드필더 윙백까지 소화할 정도로
굉장히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로 주력뿐만 아니라 순간 가속도가 매우 좋다 보니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까다로운 선수입니다. 또한 중앙으로 접고 들어가는 인사이드 포워드 성향이 강하고 신체 밸런스가 매우 훌륭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상대의 파울을 자주 유도하고 본인도 잘 넘어지지 않는 편이죠. 종합적으로 월드클래스 윙어가 될 만한 요소를 전부 갖추고 있기에 잘만 성장한다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윙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NXGN 20위부터 11위까지의 선수들을 알아보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마지막 10위부터 1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